안녕하세요. 전자책 쓰는 CPD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자책 쓰기와 판매에 관한 모든 과정을 말씀드릴 거예요. 전자책을 만들고 판매할 생각이 있으신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다른 자료 보시면서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전자책 기획부터 제작, 판매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6권의 전자책을 썼고요. 유료로 판매한 상품도 있고 무료로 배포한 전자책도 있습니다. 99,000원 고가의 가격을 책정해서 한 달 만에 20권을 판매해 본 적도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꾸준히 올리면서 저를 블로그 전문가로 브랜딩해서 한 달 만에 190만원 수익을 올린 경험도 있어요.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액 135만원, 목표 금액 대비 271% 초과 달성 중이고요. 또 다른 전자책 펀딩도 막 시작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책은 한 개인의 지식, 경험, 노하우를 텍스트화해서 PDF 파일로 변환한 문서를 말합니다. 전자책 최대 목적은 고객의 문제 해결이 되겠고요. 독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전자책의 역할은 다한 거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주제 정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위에 띄워드리는 주제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영상을 안 보셨다면 꼭 보고 오세요. 주제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왕이면 지금 시장에서 잘 팔리는 주제로 쓰는 것이 좋겠죠. 국내 최대의 재능 마켓 크몽에서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주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쓱 봐주세요.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제목을 지을 차례예요. 책의 제목은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해서 상품 페이지로 유입시키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내가 유튜브 하는 법에 대해서 전자책을 쓴다고 하면 지금 보이시는 두 개의 제목 중에서 어느 제목을 써야 할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나라면 이 제목에 손이 과연 갈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끌리는 제목에 포함될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5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으세요. 의외성, 보편성, 구체성, 노하우, 수식어로 구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팔리는 전자책의 제목은 이 5가지 범주를 벗어나질 않아요. 제목을 지었다면 이제 목차를 구성할 차례입니다. 전자책 기획 단계에서 목차는 내용의 뼈대 역할을 합니다. 목차를 잘 구성해 놓는다면 살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내용을 채우면 되겠죠. 이 목차로 기준을 잡으면 내용이 산으로 가는 아찔한 사태를 방지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전자책을 쓰다 보면 이 지식, 저 경험 모두 때려넣고 싶어서 내용이 중심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중심 주제를 벗어나지 마세요.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만 다루기로 해요. 책 초반에는 시작하는 글에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와 저자 소개를 한두 페이지 정도로 간단히 써주시고요. 말미에는 당부의 말씀을 한 페이지 정도로 쓰세요. 지금까지 노하우를 알려드렸다. 이제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중간 부분, 본문에는 문제 해결 방안이 들어가는 겁니다. 5개에서 10개 정도 챕터를 나눠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블로그 성장에 관한 전자책이라면 블로그 세팅, 글쓰기, 이웃 늘리기, 상위 노출 방법, 수익화 방안 정도 같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로 월 매출 100만원 달성하는 법 이라는 전자책을 제가 만약에 쓴다면요. 쇼핑몰 세팅, 통신 판매업자 사업자 등록하는 법, 상품 올리는 법,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 도매업체나 제조사 컨택하는 법, CS 응대하는 법, 이 정도를 나열할 수 있겠네요. 이 본문의 내용이 전자책의 핵심이죠. 희소한 노하우일수록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글쓰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전 그냥 힘 빼고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전자책을 사는 이유는 본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여러분의 문장력이나 필력을 고려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어체로 말하듯 쉽게 풀어 쓰시면 됩니다. 다만 글쓰기에서 5가지 주의점을 기억하신다면 좀 더 읽기 편한 글을 쓰실 수 있어요. 유식해 보이지 말기, 타겟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좋은 문장은 평소에 수집해 놓기, 단문 위주로 짧게 쓰기, 마지막으로 퇴고하기.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팔리는 글쓰기 5가지 법칙이라는 이전 영상에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상단에 이것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로 전환하기 전에 사용할 워드 프로세서는 아래 한글 MS 워드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저는 강력하게 구글 문서, 구글 독스를 쓰시라고 권장을 드려요.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구글 드라이버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독스는 한 글자씩 쓸 때마다 바로바로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료가 날아갈 일이 없어요.
이 컴퓨터에서 작업하다가 다른 컴퓨터로 이어서 작업이 가능하죠. 조작법도 MS 워드랑 거의 유사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자책 표지 이미지는 2D와 3D로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이거 모두 알려드릴게요. 미리 캔버스에서 무료로 만들 수 있고요. 픽셀 크기를 북커버로 설정하시면 북커버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커버를 선택해서 글자를 바꾸거나 요소를 추가, 수정, 변형해서 나만의 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북커버는 DIY 북커버스라는 사이트에서 3D로 변환이 가능해요. 사이트로 들어가서 북디자인의 3D 목업을 선택합니다. 싱글은 하나의 이미지, 컴파짓은 2개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요. 싱글로 한번 해볼게요. 원하는 모양을 선택한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요. 브라우저를 클릭하고 아까 미리 캔버스로 제작해둔 이미지를 선택해서 업로드합니다. 이미지가 나오죠. PNG 파일로 다운로드 해놓으면 표지나 썸네일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 팔리지 않기 마련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 판매 단계에서 판매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힘들어들 하십니다. 판매를 하려면 우선 판매글을 잘 쓰셔야 하고요. 판매를 할 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판매글을 잘 쓰는 법, 그리고 3가지 플랫폼을 설명드릴게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직접 할 수 있고요. 크몽, 타린, 클래스 101과 같은 재능 마켓,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디즈나 텀블벅과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는 소셜미디어가 있고 전자책 주제와 관련한 컨텐츠를 꾸준히 발행해 와서 청중들이 확보되어 있다면 직접 판매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수수료 없이 파는 대로 내 돈이 되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현금으로만 받으셔도 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같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쇼핑몰을 열어서 카드 결제를 병행하시면 더 좋아요. 재능마켓 수수료는 20% 선인데요. 크몽, 타린, 클래스 101에 모두 입점하셔도 좋고요. 하나만 입점하신다면 저는 크몽으로 전문가 등록을 하시길 추천드려요. 이용자가 200만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크몽이. 우선 전문가 등록부터 하시면 수일 내로 승인이 되시고요. 전자책 상품을 등록할 때는요. 관련 이력이나 카피라이팅, 판매글 적정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해줍니다. 빠르면 하루만 해도 되고요. 영업일 기준 5일 내로 승인, 비승인 결과가 카카오톡으로 통보가 옵니다. 만약 승인 반려되면 그쪽에서 고치라는 내용 고쳐서 재승인 신청하면 돼요. 수익을 약속하는 문구는 보통 반려가 됩니다. 월 300만원 벌게 해주는 비법서, 이런 내용들은 반려를 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요. 크라우드 펀딩은 저도 최근에 시작했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와디즈, 텀블벅 2개 사이트 중에서 편한 곳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전자책 판매 경험이 얼마 없으시면 텀블벅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와디즈는 상세 페이지들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고 이미 입점한 전자책들도 적지 않아서 경쟁이 치열할 수가 있는데요. 텀블벅은 판매글을 막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글에 힘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먹히는 것 같아요. 크라우드 펀딩은 상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글로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는 방식이에요. 내 전자책 사라고. 최소 펀딩 금액 이상이 모금되면 상품은 세상에 나오게 되고요. 그 미만이 되면 펀딩은 취소가 됩니다. 판매글을 좀 잘 써야 되겠죠? 여기서 전자책을 판매하는 판매글 쓰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판매글은 내 소셜미디어에서 팔든 재능마켓에서 팔든 크라우드 펀딩에서 팔든 꼭 써야 하는 글이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상황이 이렇잖아요. 고객은 우리들을 모르고 전자책의 내용은 검증이 안 된 상태, 이런 상태죠. 그래서 첫 판매라면 판매글을 잘 쓰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판매글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알려드릴게요. 각각의 요소들을 조화롭게 배치한 잘 쓴 판매글은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나 대신 전자책을 팔아줄 영업사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판매글을 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선 고객의 문제를 글로 써서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 전자책이 왜 필요한지 해결책이라고 인식시켜주세요. 페인 포인트를 시각화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전자책을 구매함으로써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써주세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전자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를 스토리텔링 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권위를 나타내주세요. 성과를 인증하고 여러분이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어필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실에 근거해서 쓰세요. 전자책의 핵심 내용을 5가지 이내로 압축해서 써주시고요.
전자책을 집필하기까지 들인 노력을 수치화해서 표현해주세요. 5년간 사업을 하면서 얻은 경험이라든지 수백만 원의 강의를 듣고 집필한 나만의 인사이트라든지 가치를 수치화함으로써 고객은 이 전자책을 구매하면 나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증거로서 고객 후기도 첨부하도록 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본인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 심리가 있습니다. 구매를 망설일 때 타 고객의 칭찬 후기가 가득한 페이지를 보는 순간 구매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구매 후기는 이미지 캡처본을 편집해서 게재하도록 합니다. 첫 판매 시에는 후기가 당연히 없겠죠? 이때는 블로그와 같은 개인 채널로 무료 배포를 진행한 다음에 후기를 20개 정도 수집하도록 해요. 무료 제공이니까 좋은 후기를 받을 확률이 높겠죠. 5페이지 정도를 전자책을 캡처해서 미리 보기로 제공합니다. PDF 파일을 A4 사이즈 그대로 캡처하세요. 이때 5페이지는 전자책 내용 중 구체적 노하우가 담긴 가장 유익한 부분을 보여주세요. 목차랑 미리 보기만이 고객이 유일하게 전자책 속을 엿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만큼 미리 보기는 구매 결정에 관여를 많이 할 거예요. 이 전자책은 당신에게 꼭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자책을 기획하고 쓰고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큰 줄기를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린 부분들만 염두에 두신다면 전자책을 직접 제작하고 파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전자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영상을 끄고 전자책 쓰러 가보시죠. 지금까지 전자책 쓰는 신PD였습니다.